민강유통 사옥의 회의실. 차가운 공기가 얼음처럼 내려앉은 가운데 경채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이제 동생이라는 그 여자가 날 회사에서 쫓아내. 임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설이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경채 씨,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 인정해. 당신이 집착하는 권력 내가 가져가겠어. 순간 선재가 옆에서 손을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하면 됐잖아. 여기서 그만하라고. 그러나 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선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매서운 칼날 같았다. 아니, 난 이제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임원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민강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경채는 분노로 치를 떨며 의자를 밀쳐 쓰러뜨렸다. 너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민강을 내쫓는 거야? 설이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내가 뭘 아느냐고. 내가 피로 지닌 권력, 그 피가 바로 내 안에도 흐르고 있어. 넌 이제 끝났어, 경채. 그 말에 경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며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아버지마저 날 버리더니 이젠 내가 날 죽이는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지섭과 수정이 들이닥쳤다. 지섭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설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신주고 회사를 휘어잡는다고 내가 민강의 주인이 되는 줄 알아. 수정은 비아냥거렸다. 결국은 정루시아가 되는 거네. 우리 민강의 실세가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릴 거잖아.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정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목소리는 번뜩이는 칼날 같았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말 2번 다시 하지 마.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정은 겁먹은 듯 뒷걸음질 쳤으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두고 보자고. 한편 연숙의 집. 연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루시아가 세리, 그 아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어. 그 마음이 난 두렵기만 하네. 옆에 앉은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왜 두렵습니까? 친딸처럼 여긴다는데 좋은 일 아닌가요? 연숙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이 세리. 아직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어. 그리고 루시아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언젠가 더 큰 파국이 닥칠지도 몰라. 그 시각 설이의 침실. 부드러운 조명이 켜진 방 안에서 세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설이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세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누가 알겠어요. 나 같은 애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녀는 목이 메어오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설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미소랑 같은 날일 수가 있지? 세리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중얼거렸다. 맞아요. 전 항상 혼자였어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설이는 속으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우리 미소와 세리가 같은 생일을 가질 수 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두 아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설이는 미소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꽃다발을 놓고 음식 바구니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미소야, 우리 미소. 엄마가 왔어. 오늘은 내 생일이지. 그런데 세리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체 무슨 인연이길래 왜 하필이면 너와 같은 날 태어난 걸까? 세리, 그 아이는 정말 누구의 딸인 거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에 닿는 손끝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다. 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우리 미소와 세리가 피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울부짖듯 속삭였다. 대체 두 아이는 무슨 인연인 거야? 깊은 밤 연숙의 거실.
와인잔이 비워지고 난 뒤 그녀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 한 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걸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 루시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라. 서류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출생신고, 누락, 위탁, 양육. 그리고 작은 사진 속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었다. 연숙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십 년 전 한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병원 앞. 문 앞에 버려진 작은 포대기. 안에서는 갓난아기가 힘없이 울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 날에. 연숙은 몸을 떨며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그 순간 아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아야 해. 넌 반드시 살아야 해. 그녀는 그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가 바로 세리였다. 현재로 돌아와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 넌 내가 데려온 아이지만 넌 결코 내 아이가 아니었어. 그런데 왜 하필 루시아의 아이 미소와 같은 날 태어난 거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혹시 세리와 미소, 그 두 아이가 운명적으로 얽혀 있는 건 아닐까? 한편 서리의 집. 서리는 세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우리 미소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세리일 수 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세리는 서리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장님, 아니 언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저를 축하해 주실 수 없나요? 서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손을 잡았다. 세리야, 축하해. 오늘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엄마는 아니, 언니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세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제 생일 축하해주신 분 언니가 처음이에요. 다음 날 민강유통 사장실. 서리는 홀로 앉아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그 목걸이는 미소가 어릴 적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이 목걸이, 그리고 세리의 손목에 있던 상처 자국. 왜 이렇게 익숙하게 겹쳐 보이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점점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세리, 넌 정말 누구의 딸이니? 그 시각 경채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서리, 내가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재 씨, 지금 당장 유원장을 찾아야 해. 그게 우리 마지막 희망이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서리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선재의 목소리가 낮고 굳게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그 유원장만 손에 들어온다면 회장님의 자리는 서리 것이 아니라 경채 씨의 것이 될 겁니다. 경채는 미친 듯 웃어버렸다. 좋아.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공 실장이었다. 그녀는 민두식이 생전에 남겨둔 또 다른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걸 누구에게 넘겨야 하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이걸 서리에게 건네는 순간 민강은 다시 피바람에 휩싸일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과연 누가 민강을 지킬 진짜 주인일까? 민강유통 사옥의 한 구석, 오래된 서고. 공 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꺼운 봉투를 꺼내들었다. 봉투 위에는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다. 이건 민두식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백설의 친딸. 민두식 친혈육 확인. 모든 권한 승계. 공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설혜 씨에게 건네야 하나? 아니면 이걸 원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야 하나? 그녀는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움켜쥐며 속삭였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민강을 뒤집을 폭탄이 될 거야. 그 시각 경채와 선재는 은밀한 술집 구석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경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불타올랐다. 선재 씨.
서리를 끌어내리려면 회장님의 유언장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선재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유언장을 숨겨둔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공 실장 그 여자가 반드시 갖고 있을 겁니다. 경채는 분노와 집착으로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여자를 어떻게든 설득해. 아니, 필요하다면 협박이라도 해.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 해. 한편 서리의 집. 늦은 밤 세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빛 목걸이가 있었다.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목걸이 왜 이렇게 낯익지? 어릴 적 누군가 내 목에 걸어줬던 것 같은데. 그때 서리가 방에서 나와 세리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리,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세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거요? 그냥 제 물건들 사이에서 찾았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왜요? 서리의 손이 떨렸다. 이 목걸이 우리 미소가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랑 똑같아. 세리는 깜짝 놀라며 목걸이를 내려다봤다. 뭐라고요? 설마 같은 거라고요? 서리는 속으로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세리, 넌 대체 누구의 딸이니? 어째서 우리 미소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민강유통 사장실. 서리는 태경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태경 씨, 이상하지 않아? 세리, 그 아이의 생일도 미소와 같고 목걸이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태경의 눈빛이 번쩍였다. 혹시 세리가 미소와 얽힌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단지 불쌍한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겹쳐 보이는 걸까? 태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 진실, 우리가 직접 밝혀냅시다. 설혜 씨. 세리와 미소, 그 두 아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해요. 그 시각 민강유통 본관 지하주차장. 공 실장이 봉투를 품에 안고 걸어 나오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선재였다. 공 실장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공 실장은 몸을 굳히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역시 당신이군요. 선재 씨. 선재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서류 제게 넘기시죠. 그게 있어야 민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공 실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설혜 씨에게 전해져야 할 겁니다. 그게 회장님의 뜻이었어요. 순간 선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강제로라도 뺏어야겠네요. 그 순간 공 실장의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바로 경채였다. 그녀는 눈이 광기로 불타올라 있었다. 공 실장, 그 종이 나한테 넘겨. 설혜 따위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거야. 공 실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봉투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안 돼. 이건 민강의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 그러나 선재와 경채는 동시에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세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봉투가 찢어졌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채가 미친 듯 손을 뻗어 한 장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 적힌 글귀가 들어왔다. 백설의 친딸. 민두식 친혈육 확인. 경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서리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민강유통 지하주차장. 종이 조각이 바람처럼 흩날린 뒤 경채는 손에 쥔 서류 조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글귀가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 듯 선명했다. 백설의 친딸. 민두식 친혈육 확인. 경채의 눈이 흔들렸다. 서리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럼 그 여자가 진짜 민강의 주인이라는 거야? 선재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다. 경채 씨, 진정하세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무기로 삼으세요. 경채는 이빨을 갈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걸로 서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여자가 친딸이라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니까. 내가 이걸 쥐고 흔들면 다시 내 세상이 될 거야. 한편 공 실장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다. 회장님, 왜 이제야 이 비밀이 드러난 겁니까? 설혜 씨에게 직접 전해드리지 못하다니.
그녀는 손에 남은 마지막 조각을 품에 넣었다. 그 조각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함. 공개 시 파국 초래. 공 실장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이 진실은 밝혀서는 안 되는 건가? 다음 날 민강유통 사옥. 서리는 당당히 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세리, 내가 왜 자꾸 미소와 겹쳐 보이는 거니? 같은 생일, 같은 목걸이, 그리고 이제는 이상한 예감까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아니 언니. 어제는 고마웠어요.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세리야, 넌 정말 누구의 딸이니? 세리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리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한편 경채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유언장의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설에 내가 민두식의 딸이라고? 좋아. 그럼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걸 내 피로 무너뜨리는 거야. 선재가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바로 터뜨리면 경채 씨에게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설이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밀은 독이 되기도 하죠. 제가 때를 보아 이걸 무기로 설이를 올가매겠습니다. 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다. 좋아. 선재 씨, 이번에는 제발 실수하지 마. 이건 내 마지막 카드니까. 밤 연숙의 저택. 연숙은 거실에서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리는 무심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연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세리야. 네, 이모. 혹시 내가 태어난 날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하니? 세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기억날 리가 있나요? 그냥 버려졌다고만 들었어요. 연숙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하지만 넌 절대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널 안아 올린 순간 넌 내 아이였어. 세리는 놀란 듯 연숙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모.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신 것도,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하지만 요즘은 설이 언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 헷갈려요. 연숙의 손이 떨렸다. 그럴 수밖에 없어, 세리야. 넌 그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 다음 날 민강유통 이사회실. 임원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경채가 갑자기 일어나 선언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 설희 씨에 관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설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노려봤다. 경채 씨, 또 무슨 계략을 꾸미려는 거죠? 경채는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 감히 우리 민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단순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여자는. 그 순간 선재가 눈치를 채고 빠르게 말을 끊었다. 경채 씨,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말을 꺼내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경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결국 말을 삼켰다. 임원들은 의혹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설희의 눈빛은 매서웠다. 뭔가 숨기고 있어. 경채와 선재, 저 두 사람 분명 내 등에 칼을 겨누고 있어. 그날 밤 설희는 태경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태경 씨, 난 불안해. 뭔가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태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설혜 씨,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설혜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설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태경 씨. 하지만 만약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태경 씨, 날 지켜줄 수 있겠어요? 태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어떤 진실이든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